안녕하세요. 콩나물맘 여러분, 콩나물쌤 전병규입니다. 오늘은 국어 그리고 독해에서 상위권, 중위권, 하위권을 가르는 결정적인 요소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요소는 영어에도 그대로 영향을 끼치거든요. 국어, 영어 모두 독해가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국어에서 이를 제대로 학습하는 방법 알아두면 영어 점수까지 오르니까 오늘 내용 꼭 잘 들으시고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수능 국어는 내신 국어와는 다릅니다. 내신 국어는 기본적으로 교과서 지문이 그대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기억력 테스트의 성격이 커요. 수업 중에 그리고 교과서에 나와서 배웠던 내용, 그리고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내용, 이걸 잘 기억하는 게 매우 중요하죠. 반면 수능 국어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수능 국어는 교과서에서 배운 지문과 문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EBS 교재 지문은 사용하는데요. 아이들이 정규 과정에서 배우지 않은 새로운 지문을 사용하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이에요. 왜냐하면 기억력 테스트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예요. 특히 비문학의 경우에는 수능 지필진이 직접 지필을 하는데요. 읽어본 지문일 수가 없는 거죠. 물론 수많은 참고문헌을 참고하기 때문에 그런 책들을 읽어보는 것들이 도움이 되는데, 어쨌든 참고문헌을 가지고 지필진이 반 페이지, 한 페이지로 축약하는 겁니다. 문학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세상에 있던 작품이긴 하죠. 그래서 많이 읽어보는 것들이 또 하나의 더 좋은 방법일 수 있는데, 하지만 이렇게 미리 읽어보는 것이 제대로 읽어보지 않는다면 오히려 선입견이 되어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수능 국어를 잘 보기 위해서는 많은 작품을 접하고 그 작품 해설을 많이 읽어보고 하는 것보다 근본적으로 자기 스스로 내 힘으로 작품을 분석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합니다. 처음 보는 지문을 일타 강사나 교재에서 제공하는 해설 없이 내 힘으로 스스로 읽어낼 수 있는 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바로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글을 분석적으로 읽는 힘입니다. 분석적 읽기를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국어, 영어, 수능 등급을 결정하는 이 분석적 읽기란 무엇일까요? 네, 분석적 읽기란 말 그대로 글을 분석하면서 읽는 방법인데요. 그러면 분석적으로 읽는다라는 거 뭘까요? 네, 분석이라는 거, 큰 거를 작은 것으로 쪼개는 겁니다. 그리고 샅샅이 살펴보는 거죠. 그러니까 분석적 읽기란 글을 읽었을 때 바로 이렇게 눈에 보이는 표면만 보는 게 아니라 읽었을 때 보이지 않는 글의 뒷면, 속을 엑스레이로 보듯이 살펴보는 읽기입니다. 국어, 영어, 독해 성적은요, 사실상 바로 이 분석적 읽기 능력에서 갈립니다. 분석적 읽기가 돼야만 상위권 1, 2등급이 나오는 거고요. 분석적 읽기가 잘 안 된다, 글을 표면적으로 읽고 이해한다라고 하면 중위권 3, 4, 5등급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글의 표면적인 내용조차 이해가 안 된다, 글 자체가 그냥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하위권 6, 7, 8, 9등급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보통 아이들은 어떻게 읽느냐? 바로 큰 흐름만 보면서 건성건성으로 읽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냥 쭉 보고요. 대략 이런 내용이구나 하고 수박 겉핥기식으로 읽고 지나가는 거죠. 물론 이런 읽기 방법은 그냥 취미로 독서를 한다, 책을 읽는다, 뭐 재미로 본다라고 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게 아니에요. 시험을 본다, 그리고 읽어서 학습을 해야 된다라고 할 때 이렇게 공부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읽으면 남는 게 없습니다. 그냥 대략적인 느낌만 남을 뿐이지 어떤 내용이었는지 제대로 이해도 안 되고요.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분석적 읽기를 해야 하는데요. 분석적 읽기는 배워야 됩니다. 꼼꼼하고 디테일하게 세부적인 내용을 살피고 이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읽는 법을 배워야 해요.
그런데 분석적 읽기를 배워야 한다는 것이 강의를 많이 들어서 되는 건 아닙니다. 누군가가 작품을 분석해서 놓은 결과를 그냥 계속 읽는다고 해서 분석적 읽기 능력이 막 커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분석적 읽기에 대한 방법을 열심히 누가 설명해 준다. 자, 분석적 읽기란 이런 거고요. 이때 이렇게 하시고요. 이것만 계속 듣는다고 해서 분석적 읽기 능력이 커지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분석적 읽기를 하려면 그 방법을 설명을 드려야 되겠죠. 기본적인 거 이런 거 중요하다. 그런데 이제 연습 훈련을 계속 해야 되는 겁니다. 문학, 비문학 놓고요. 계속해서 읽으면서 이걸 분석해 나가는 걸 계속 해야 된다고요. 자꾸 분석해 보면서 글을 읽는 이 힘을 길러야지. 그랬을 때 나중에 이제 새로운 글을 받았을 때 내 스스로 내 머리에서 분석하는 힘이 돌아가서 글이 읽히는 거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요, 정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정독이 그냥 느린 속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정독하면 좀 천천히 읽는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냥 천천히 읽는 것을 가지고 정독이다, 분석적 읽기를 한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정독에서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꼼꼼히 살피면서 읽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돌아가는데 정신작용이죠. 시간이 걸렸냐가 아니라 내가 내 머릿속에서 계속 사고를 하느냐, 이 글자를 읽으면서, 이 텍스트를 읽으면서. 그냥 느리게 읽는 게 아니라 그 늦춰지는 속도만큼 시간적 여유가 생기죠. 빈 공간이 생기죠. 그 시간적 여유에 열심히 머리를 굴려서 글을 분석하라는 겁니다. 글의 표면을 넘어서 이면에서 여러 가지 사실을 살펴보고 생각해야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분석적으로 읽는다는 것이 뭔지는 이제 아셨을 텐데 무엇을 분석적으로 읽어야 하는 걸까요? 무엇을 분석해야 하는지는 문학과 비문학이 조금씩 다른데요.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문학입니다. 문학에서는 우선 인물, 사건, 배경을 분석적으로 봐야죠. 어떤 인물이 나오고 각 인물의 성격이 어떻고 그리고 특징이 어떻고 그리고 그 인물들이 가진 동기들을 살펴봐야 합니다. 인물을 이해한다는 것은 그 인물이 어떤 행동을 왜 했는지를 아는 거거든요. 다음으로 사건이죠. 사건은 줄거리를 요약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표면적으로 읽고 무엇에 대한 이야기네 정도가 아니라 기승전결이라는 플롯의 관점으로 사건을 조금 더 바라볼 수 있어야 하죠. 다음 배경인데요. 이야기의 시대적 배경, 공간적 배경을 파악을 하고요. 이런 시대적, 공간적 배경이 어떻게 사건에 영향을 미쳤는지 그것을 생각하며 읽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어휘예요. 우선 어휘의 뜻을 추론해야 합니다. 내가 모르는 어휘가 나오잖아요. 그 뜻이 뭘까 추론해야 되고 그뿐만이 아니라 뜻을 아는 어휘도 글 속에서 조금 더 어떤 의미로 디테일하게 사용되었는지 생각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어휘라는 게 사실은 그 뜻이 많으면 10개까지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장에서 어떤 식으로 사용되었는가 봐야 하는 거죠. 또한 여기서 이런 어휘가 사용된 이유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세상에는 뜻이 비슷한 유의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 많은 유의어 중에서 하필 이 단어를 왜 썼을까? 작가의 관점에서 그 의도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다음으로 표현 살펴봐야 됩니다. 문학이다 보니까 비유, 은유가 상당히 많이 사용되는데요. 이런 비유와 은유들이 각각 의미하는 것. 여기서 돼지가 단순히 돼지가 아니라 무엇을 뜻하는 걸까? 이런 것들 살펴봐야 하는 거죠. 다음으로 문장 구조입니다. 어떤 문장이 있죠. 그러면 왜 그런 식으로 문장이 구성되었을까? 주술 관계라든지 도치법이라든지 의미가 문장으로 표현되는 그런 방식에도 관심을 가져야 하고요. 다음으로는 삶의 적용학입니다. 문학에서 이야기하는 인물의 정서와 상황이 현재 우리에게 그리고 나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인공의 삶, 이때 상황과 내 삶, 지금의 세상을 비교해 보면서 그 의미를 찾아내는 거죠. 네, 마지막으로 주제입니다.
작가가 어떤 의도로 무슨 이야기를 하고자 하면서 이 작품을 썼는지 그 숨겨진 의도를 파악해 봐야 됩니다. 이렇게 문학을 분석적으로 읽는 방법, 그리고 아이에게 구체적으로 지도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우리 아이 문해력 독서법이라는 제목의 책으로 써뒀으니까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이 책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비문학입니다. 비문학은 문학과는 또 다르죠. 글의 느낌도 다르고 목적도 다르고요. 글이 쓰여진 방식도 다릅니다. 그래서 분석하는 것도 달라야 하는데요. 비문학은 무엇을 어떻게 분석해야 할까요? 문학 분석적 읽기에서 주제 찾기가 맨 마지막 단계였죠. 그런데 비문학을 읽을 때는 주제를 가장 먼저 찾아야 합니다. 도대체 무엇에 관한 내용인지를 빨리 찾아야 돼요. 문학은 이야기라서 이 이야기의 흐름을 쭉 봐야 주제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주제가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문학은 주제를 앞에서 찾을 수가 없어요. 많이 읽고 뒤에서 찾게 되죠. 반면에 비문학은요, 정보성 글이기 때문에 주제가 빨리 확인됩니다. 그래서 주제부터 빨리 잡아야 돼요. 비문학의 주제를 찾기 위해서는 우선 핵심 단어를 찾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뭔지 찾고요. 다음으로는 핵심 문장을 찾는 거예요. 이 글을 대표하는 하나의 핵심 문장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있다면 이걸 찾고, 만약에 하나로 보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 핵심 내용을 스스로 구성해야 돼요. 이 글에서 하고자 하는 말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야 된다고요. 이를 위해서는 각 문단별로 핵심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는 활동이 좋습니다. 1문단에서는 핵심 문장이 뭐고, 2문단에서는 뭐고, 이렇게 딱 찾아서 이 요약한 것들을 다시 한번 줄이면 한 문장으로 줄어들죠. 글의 주제를 찾았다면 다음으로 글의 구조를 찾아야 합니다. 글의 구조라는 것은 글이 전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느냐, 이것을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대상에 대해서 설명하는 대상과 설명 구조가 있고요. 또 두 가지 요소를 서로 비교해서 살펴보는 비교와 대조, 또 사실에 근거해서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사실과 의견, 그리고 문제를 제시하고 이를 해결하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문제와 해결 구조 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어휘인데요. 비문학에서 역시 어휘는 매우 중요합니다. 게다가 비문학 어휘는 대개 문학 어휘보다 더 어렵습니다. 교과에서 배우는 한문 어휘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모르는 어휘가 있다면 다양한 방법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지문에 설명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요. 또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맥락상 추론해야 되는 것도 있고, 또 한자어로 추론해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어휘까지 됐다면 마지막으로 개별 정보를 파악해야 됩니다. 비문학에는 개별적인 정보가 굉장히 많습니다. 문학에서는 그냥 읽고 넘어가면 되지만 비문학은 한 문장 한 문장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를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정보가 너무 많아서 이 파묻히는 거죠. 중요한 정보들이.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는 방법 중에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는 바로 밑줄을 긋고 번호를 매기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지구온난화의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몇 가지 이유들이 나오겠죠. 이 이유들의 밑줄을 하나씩 긋고 번호를 매겨 보는 겁니다. 그러면 살펴보기 쉽게 깔끔하게 정리가 될 겁니다. 비문학을 또 분석적으로 읽는 방법 역시 제가 이미 책으로 써두었는데요. 초사 지식책 읽기를 시작해야 합니다. 이 책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비문학 분석적 읽기를 실제로 연습할 수 있는 문해력 학습서 지금 제가 쓰고 있거든요. 총 4권인데요. 기존의 독해 문제집은 지문 주고 문제 주고 아이들이 알아서 풀라고 하는 것에 반해서 제가 쓴 문해력 학습서는 분석적으로 글을 읽는 방법을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들을 체계적으로 훈련을 시켜줍니다. 어휘를 이렇게 추론하세요. 이렇게 정리하세요. 이렇게 밑줄을 긋고 찾으세요. 이런 식으로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아이들은 그 단계들을 따라 하다 보면 문해력이 자라도록 제가 그런 문해력 학습서 쓰고 있는데요. 이 문제집 풀어보면 어떻게 글을 분석하는지 명확하게 알게 될 겁니다.
아직 출간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제가 초고는 다 썼고 후반 작업 중이거든요. 아마 8월, 9월 요때쯤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제는 진짜 문해력인데요. 최종 제목은 어떻게 나올지 저도 궁금하네요. 분석적 읽기는 국어와 영어 모두에서 상위권과 중하위권을 가르는 핵심 요소이니까요. 분석적 읽기 꼭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계속해서 좋은 교육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콩나물쌤이었습니다.